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경찰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찰에 합격하는 날까지 함께 경찰 영어를 옆에서 디자인하게 될 메가 CST 영어전인 박수연입니다. 경찰을 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을 하셨을 때 가장 두렵고 하기도 전에 거부감이 들었던 과목이 바로 영어 아니었을까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렇죠. 옛날엔 영어 잘했었는데 다 소용없죠. 몇 년 사이에 까먹어서 나는 ABCD밖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예전부터 영어를 좋아하지 않아서 안 했는데 이렇게 뒤늦게 경찰하겠다고 할 때 영어가 발목을 잡을지 몰랐다. 이제 이런 경우도 아는 건 ABCD뿐이죠. 모두가 이렇게 영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죠. 경찰을 하겠다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신 이상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할지, 어떻게 해야 경찰 영어를 정복을 할지 좀 전략이 필요하고 단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랑 이 경찰 영어를 어떻게 시기별로 단계별로 정복을 할지 함께 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경찰 영어 시험지 한번 보셨나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경찰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거라 아직 시험지조차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문제고요. 전체 사지선 다 객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선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사지선다라는 거, 그죠? 주관식이 없으니까 게다가 20문항밖에 안 되죠. 요거 내가 어떻게 좀 잘 요령을 좀 피워보면 좀 점수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한 50점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막상 공부를 시작을 해서 모의고사를 본달지 아니면 공부가 좀 덜 된 상태로 실제 가서 시험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면 영어라는 경찰 영어라는 그 시험지 20문제 안에 정확하게 좀 잘 뜯어서 보면 4가지 영역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은 어휘, 그리고 두 번째 문법, 세 번째 독해, 그리고 마지막이 경찰 영어는 듣기 평가가 없죠. 그래서 듣기 평가가 아쉬워서 방송으로 듣기를 하진 않지만 또 생활 영어라는 파트까지 해서 총 4가지 영역으로 20문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20문제지 영역 자체가 4가지가 되니까 여러분 애지간히 공부해가지고는 좋은 점수 맞기가 또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험이 바로 경찰 영어죠. 자, 여기 경찰 영어 정복, 생활 영어는 나중에 여러분이 최종 마무리 특강에서 저하고 하루만 공부하시면 다 커버가 되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요. 걔를 4개 영역 중에 생활 영어를 뺐는데도 여전히 3가지 부담스러운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영어를 정복하고자 하신다면 이걸 3가지를 열심히 한꺼번에 하시면 절대로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나눠서 먼저 시작할 것과 나중에 시작할 것을 좀 나눠서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데 이 3개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애지간하면 답은 다 아시더라고요. 바로 어휘죠. 왜 그럴까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 말입니다, 여러분. 단어가 안 되는데 문법 열심히 수업 듣고 독해 문제 많이 풀고 한다고 해서 잘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선은 단어를 외우는 게 기본이겠죠. 단어를 외워야 문법도 할 수 있고 독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작은 어휘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단어만 계속 무진장 외우면 지겹기도 하고 그리고 단어 하면서 또 해석을 해야 하니까 문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문법하고 어휘를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게 독해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독해인데 20문제 중에 8, 9문제로 비중도 제일 높죠. 독해를 그냥 제일 비중이 높고 중요하니까 먼저 시작해요. 할 수가 없죠. 단어를 모르면. 그래서 우선 순서는 어휘하고 문법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독해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휘도 여러분 경찰 시험에 나오는 어휘는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문법 문제 풀 때, 독해 문제 풀 때,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시면 또 어휘 문제가 있죠. 그 어휘 문제마저도 좀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 있어요. 문법, 독해, 어휘 문제 전체 토탈해서 어디서나 늘 나오고 자주 나와서 꼭 알아야 하는 그 필수 어휘가 수능 수준의 어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능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먼저 공부하시는 거고 그럼 수능 수준 이상의 어휘도 있다는 얘기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는 심화과정 가서 하시면 됩니다. 얘는 왜 심화로 가서 하셔야 하냐면 그 문법 독해에는 자주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어휘가 아니라 보니까 좀 어려운 고급 어휘면서 그리고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자주 못 보니까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주 나오는 빈출 어휘와 좀 어렵지만 그것도 하기는 해야 하는 어휘죠. 기출 어휘가 걔까지 섞어서 한꺼번에 외우면 나는 매일 열심히 단어를 외웠는데 실제 문법이나 독해를 보면 어려운 것까지 같이 외워놓으니까 아는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쉽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자주 보는 수능 필수 어휘와 문법을 같이 먼저 하시란 얘기고 그 다음
문법도 최근에 문법 시험의 트렌드는 두세 문제 정도 문항 비율을 유지를 하다가 2015년도 1차 지난 2월달 시험이었죠. 그때는 급기야 문법이 딱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어떤 수험생의 경우는 이제 그게 영작 문제처럼 출제가 돼서 그게 문법 문제였나요?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티도 안 나게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 내가 그렇게 두꺼운 책 열심히 배우면서 문법 처음부터 했는데 한 문제 나와? 그럼 걔를 버리고 어휘 열심히 하고 독해하고 그다음 생활영어 해서 나머지를 많이 맞추는 게 훨씬 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해서는 고득점을 가기가 일단 힘듭니다.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문법 문제 뭐 하나, 두 개, 세 개 나오는 거 고작 그거 맞추는 게 전체가 아니고요. 고득점까지 가려면 독해야 되는데 문장이 길면 어디서 끊고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수식어인지 당연히 구별을 할 수 있어야죠. 그게 바로 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이제 독해를 하기 위해서 문법을 한다 생각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아까 비중은 굉장히 적은데 또 희소식은 있죠. 그렇다고 비중이 적은데 어렵게 나온다면 힘든 일이지만 비중이 적으면서 난이도는 쉽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어떤 학생은 문법 적게 나오니까 버리고 문법 두 문제 나왔어요. 이제 10점 날립니다. 하지만 나는 성실히 독해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하니까 성실히 공부하다 보니까 두 문제 나왔는데 내가 다 아는 평이한 문제입니다. 그럼 나는 10점 따가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을 조금 달리 하셔서 적게 나오니까 안 해. 이게 아니라 결국 고득점을 가기 위해서 또 독해를 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게 문법이니까 어휘하고 함께 문법 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제대로 잘 배우면 문법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두 개를 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독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휘, 문법, 독해를 이제 어떤 순서로 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저하고 그러면 합격할 때까지 어떤 커리로 가야 하고 그 커리마다 또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전체 커리를 크게 세 덩어리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 반이겠죠. 기본 이론 강좌가 되는 거고, 기본 이론 다음에는 이제 심층적인 공부를 더한다 그래서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정말 심층적이다 이렇게만 설명할 건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3단계는 이제 두둥 곧 시험이란 얘기죠. 시험 직전에 전체 우리 배운 것을 실전하고 똑같은 문제의 형식으로 문제풀이하는 수업입니다. 3단계는 세 가지 수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풀이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실전하고 똑같은 20문제 예상 모의고사를 몇 회 정도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마무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영어. 지금 최근에 한 문제 계속 예전에 나오다가 작년에 한번 4문제가 나오고, 그리고는 계속 한두 문제 정도로 비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 말이다 보니까 어렵진 않은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또 점수 내기는 또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데 역대 기출에 나왔던 표현 중심으로 조금만 확장을 하셔서 수업 한 번만 마무리 특강 들으시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 요때 생활영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전체 단계는 3단계가 기본 커리고요. 그 사이에 이제 특강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특강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각 단계별로 뭉뚱그려놨죠. 제가 기본, 심화, 최종 마무리, 문제풀이. 그래서 거기선 도대체 무슨 수업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빈출 어휘, 수능 어휘하고 그 다음 문법 두 개를 먼저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서는 수능 필수 어휘를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고, 어휘만 외우고 있으면 해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안 돼요, 해석이. 단어를 아는데 왜 해석이 안 되죠? 한국말과 영어가 1:1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문장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어휘 외우고 문법 하시면서 이 외운 어휘가 나온 그 문장을 어떻게 내가 끊어서 해석할지 단문하고 중문 정도까지는 기본 이론에서 해석 연습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걸 기본 이론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전체 단원이 15개 정도 되는데 기본 이론에서는 13가지 단원을 하게 되고, 그중에 이제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대비도 할 것이고, 그리고 긴 문장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문장 구조 파악도 어휘하고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기본이 끝나면 심화 과정으로 가게 되죠. 이제 심층적인 공부를 하니까 심화 과정이긴 한데 기본 이론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수능 필수 어휘는 기본 이론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빡세게 화끈하게 한번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아까 그랬죠. 앞 페이지에 자주 못 보는데 어휘 문제로 출연하는 어려운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어휘 문제에 출연하는 어휘는 첫 번째
예전에 나왔던 어휘가 기출어휘죠.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 하나. 또 하나는 예전 어휘에 반의어나 동의어 중에 하나 나오는 경우가 하나. 그 다음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가장 흥미로워요. 출제자 마음입니다. 예. 랜덤으로 출제자 계속 바뀌죠. 매번. 그 사람이 자기 내고 싶은 거 내는 거니까 사실 출제자 마음으로 내는 것까지는 어떻게 대비를 할 수가 없고 평소에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 중에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시는 거고 이제 아니라면 뭐 주어진 문장을 해석한달지 좀 요령과 센스를 부려서 걔는 맞춰야 하는 건데 기출하고 기출어휘의 동의어 반의어에서는 분명히 일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화 때는 이제 빈출로 나오는 수능어휘는 기본 이론에서 저랑 하셨으니까 그 어려운 어휘들의 동의어 반의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외워지지도 않고 또 동의어까지 하면 이것도 생각보다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기출도 데이터가 10년 넘었죠 이제. 그래서 꽤 그 어휘 양이 많기 때문에 심화 때도 역시나 예, 수능 어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빡세게 외워주셔야죠. 그리고 기본 이론에서는 이제 제가 용어 설명까지 합니다. 관계대명사가 뭐냐? 이러해서 관계대명사다. 그럼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까지 하는 건데 여기는 심화 과정이고 기간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예, 내용 정리, 기본 이론 정리까지는 하지 않고요. 전체 우리가 배웠던 기본 이론의 내용 중에 시험에서 잘 묻는 빈출 포인트를 조금 빠르게 내용 정리만 하고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는 예, 강좌가 되겠습니다. 심화 과정에서 다루는 문법은 빈출 포인트는 빨리 정리하고 여기다 실전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래 심화 과정에서 이제 독해를 시작합니다. 기본에서 독해할 수 있는 어휘와 구문 독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시험이 3번이나 보니까 그 학원의 커리도 약간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8주가 아니라 심화 과정이 5주가 되는 바람에 독해까지 할 수가 없어서 예, 올해는 부득이 독해를 특강으로 뺐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이따가 독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심화 과정이 끝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이제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과정까지 간다는 것은 이제 곧 시험이라는 얘기고 많이 떨리시죠? 생각만 해도 그죠? 예, 그때는 문제풀이인데 사실 기본하고 심화까지 배울 걸 다 배우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강좌면 그대로 문제를 많이 푸는 건 맞는데 그냥 문제만 많이 풀 것 같으면 여러분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냥 혼자 많이 풀면 되잖아. 다 배웠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 시험은 100분의 100문제를 푸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간 싸움의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문제를 풀 때 20분에 빨리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분명히 요령하고 스킬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것도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레벨업이 된 문제와 좀 쉽다 싶은 문제도 막 섞여 있고 문법 같은 경우는 그 단원에 대한 문제는 푸는 연습이 심화까지 충분히 되어 있지만 전범위로 단원이 섞이면 또 어려운 문제 아닌데 여러분이 당황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풀이 수업 시간에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까지 지나고 나면 이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모의고사반이 운영이 됩니다. 4회에서 많게는 8회 정도 연습을 하시고 시뮬레이션 후에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는 거죠. 그리고 시험 직전의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생활영어는 최종 마무리 강좌에서 저하고 빠르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생활영어가 해결이 되나요? 예, 생활영어 해결되고요. 기출하고 거기서 확장된 예, 범위까지 했는데도 또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생활영어 경찰에서 그렇게 어렵고 난해하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마무리 강좌에서 한 4시간 수업하거든요.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생활영어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자, 이제 정규 과정에 대해서 뭐 공부하는지는 제가 3단계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특강이 남았죠. 특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문 독해. 여기는 지금 밑에 내려가 있지만 사실은 구문 독해는 얘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다음 위에 것도 지금 독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뭔 차이인가요? 요건 강좌명이 리딩 스킬스입니다. 그러니까 독해가 2가지죠. 긴 문장 끊어서 해석 연습하는 독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문 독해고요. 그다음 위에 나오는 리딩 스킬스라는 것은 윗글에 필자의 뭐 주장이 뭐냐. 제목이 뭐냐 아니면 ABC 순서를 어떻게 맞출 거냐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전 시험에서 보는 그런 독해를 디자인 리딩 스킬스에서 다루게 됩니다. 기본 이론에서 수능 어휘 하시고 단문하고 중문까지는 저하고 하십니다. 그 정도 하시면 예, 20문제 중에 어지간한 건 특별히 해석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독해 문제만 봤을 때 8문항에서 9문항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쉬운 것도 나오고요. 중간 난이도도 나옵니다. 그리고 길고 어려운 지문도 예, 2개 정도 나옵니다. 그 길고 어려운 2개의 지문의 특성은 뭐냐? 첫 번째 왜 어려울까? 라고 보시면 경찰하고 관련된 법 관련 어휘가 출제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이지 싶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 자체가 예, 점이 한 번 찍힌 데까지가 한 문장이죠. 그런데 막 3줄 가서 점 한 번 찍히고 가운데 삽입고 있고 이제 이러면
시간은 계속 촉박하고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당황을 하게 되는데 해석이 계속 안 되니까 거기 매달리겠죠. 예, 그래서 좀 긴 문장들은 따로 모아서 연습을 하는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구문독해 특강에서 다루는 거고요. 디자인 리딩 스킬스는 이제 드디어 말 그대로 독해를 하는 거죠. 제목이 뭐냐? 순서 맞춰봐라. 빈칸에 들어갈 어구는 뭐냐? 이제 이걸 하는 건데 단어 알고 해석되니까 또 이걸 정답을 맞추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나라 말인 국어, 언어 영역을 우리가 늘 100점 못 맞는 것처럼. 그리고 단어 알고 이제 구문 독해까지 했어요. 그러면 열심히 해석해서 맞추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험은 여러분이 다 풀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지 않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험입니다. 100분의 100문제라고 했지만 OMR 카드 작성 시간을 5분 빼버릴까요? 그럼 사실 문항당 1분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시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 푸는 것이 아니라 독해가 이제 지문이 길어서 문제인 건데 얘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요령하고 스킬을 좀 가지고 있어야 그냥 잘 푸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강이 디자인 리딩 스킬스고 시기를 말씀드리자면 구문 독해는 기본 이론이 끝나고 심화 들어가시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화 때 원래 독해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 그렇게 심화를 들어가셨으면 원래 독해를 그 심화 과정에서 하는 거였는데 올해는 제가 시간상 여의치 않아서 따로 특강으로 뺐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디자인 리딩 스킬스는 여러분이 심화하시면서 같이 병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구문 독해 끝나고 독해하고 뭐 같이 심화하고 병행을 하시든지 순서는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리에 대한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바닥이 보이죠? 얘가 무슨 뜻이죠? stop, 잠깐 멈추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그림을 봤더니 머리를 다 쥐어뜯고 있죠.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공부를 좀 해보셨고 실강을 들어봤던 동영상으로 커리를 뭐 다른 교수님 수업이라도 들어보셨던 분들 중에 처음 시작반이라고 해서 기본 이론을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내용이다 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 수업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이론이라는 것은 예전에 공부를 했던 수강생이 다시 들어와서 듣는 경우도 있고요. 시험을 한두 번 본 학생이 혼자 공부하면 계속 영어 안 하게 되고 할까봐 좀 내용을 많이 알지만 예전에 들었지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ABCD밖에 모르고 처음 시작합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레벨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좌는 아닙니다. 시작자를 위한 기본 이론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 그런 고민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학원에서 기초 입문 강좌라는 단 하루 만에 끝나는 기초 입문 강좌라는 그 강의를 동영상 촬영으로 찍어서 업로드를 해뒀습니다. 과목별로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전체가 14강으로 완강을 했고요. 계속 지루하게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수업하고 여러분이 관련된 문제 풀고 저하고 다시 답을 맞추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14강 안에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을 기초적인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커리 중에 베스트 강좌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강좌가 기초 입문 강좌였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모든 경찰 영어 그 교수님들이 다 기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지만 제가 가장 기초는 잘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아주 어린 꼬맹이들부터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영어를 할 때 처음 영어 배울 때 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또 여러분같이 성인이 됐을 때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어차피 나이가 어리건 뭐 많건 간에 처음 시작할 때 이해 안 되고 꼬이는 부분은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강좌로 내놓은 것이 기초 입문 강좌이기 때문에 14시간 수업 들으시는 동안에 중학교 문법 기초 내용은 다 정리가 되실 거고 이게 정리가 돼야 여러분이 기본 이론을 따라가시기 수월합니다.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14강이니까 사실 단 하루 만에 끝내는 기초 입문 강좌인데 하루는 아니고요. 한 2, 3일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루하지 않게 잠깐 설명하고 여러분이 손으로 쓰면서 익히는 거니까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고 기본 이론을 들으시면 됩니다. 기초는 여러분 쉬워서 기초가 아니고요.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입니다. 아이고 뭐 기초에서 하는 거 인칭대명사, 명사 나도 다 아는데 알죠. 알지만 문제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문제고 이걸 듣고 기본 이론하고 심화도 하셔야죠. 왜냐하면 기초 내용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게
물어보는 포인트 자체는 기초 내용만으로 풀 수 있는 건데 단어가 어렵고 문장이 긴 상태로 시험에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기본도 하시고 심화도 하시고 문제풀이까지 어휘랑 뭐 많이 하시겠지만 결국 물어보는 포인트는 중학교 포인트가 확장이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잘 정리를 하셔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문제풀이 할 때 제가 문제 푸는 거 보시면 문법 문제요. 해석 안 하는 게 정석이죠. 해석 안 하고 다 영어는 위치어. 이 위치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느냐로 문제를 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품사하고 문장 성분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데 문법을 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법 문제 10문제 중에 해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 두 문제 정도에 지나지 않고요. 나머지 8개는 영어의 속성이 위치어이자 품사 개념으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요 내용만 잘 이용을 하셔도 앞으로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영어를 시작하실 때는 우선 기초입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강추. 전체 커리와 수업의 특징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이 경찰 영어를 공부를 할 때 3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출에 대한 분석은 꼭 필요합니다.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돼서 나오기도 하고 또 그것이 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기출문제 풀고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필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 100분의 100문제를 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 싸움의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20문제 객관식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야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라는 요령이나 스킬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얘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기출하고 나왔던 유형에 대한 연습만 하면 저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또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를 보면 기출에 의거해서 출제되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칙도 나온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뭐 A에 대해서 물으면 A 이런 식으로 쭉 물었는데 A를 묻는 것 같은데 이번 시험은 A- 쪽으로 답이 바뀐달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변칙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요? 얘는 원론적인 얘기죠. 여러분이 공부를 충실하게 하셔서 기본적인 응용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꼭 나왔던 거가 계속 재탕되고 반복된다는 보장만 있는 건 아니니까 20문제가 전부 기출이나 나왔던 유형으로만 도배질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용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할 거 3가지가 다 나왔죠. 더 막막하시지 않나요? 기출도 보래. 응용력도 키우래. 그죠? 뭐 이것도 하래 저것도 하래. 그럼 전 어떡하나요? 여러분이 무슨 고민입니까? 저를 만나셨는데. 기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기별로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으로 빼야 하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문제를 볼 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면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그런 요령이나 스킬 같은 부분까지도 그건 다 제 몫입니다. 제가 연구를 해서 여러분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역할이 제 몫이고요. 디자인 잉글리시잖아요. 그죠? 그 디자인을 하는 건 제 몫이고 여러분은 시키시는 대로 과정에 맞추어서 충실하게 해야 할 것들을 따라해 오시면 충분히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겠죠. 의지고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목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멀고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초하고 기본까지 갈 때가 뭐 외울 것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왕좌왕이지만 그 과정만 여러분이 시키는 거 잘하면서 성실하게 따라오신다면 어느 순간 점수가 탄력을 받고 뛰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때가 여러분이 좀 힘든 거지 그 다음부터는 아마 영어가 훨씬 더 재밌고 부담스러운 과목이 아니라 정말로 전략 과목이 여러분한테 돼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경찰로 합격하시는 날까지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영어를 디자인할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고요. 저는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